반견 오늘은 중등쌤들 모시고 고민 상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9.1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민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효성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일로 학생들 상담할 일이 자주 있는데 그때마다 학년부장쌤이 제가 아이들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다. 쌤, 그렇게 애들 풀어주면 안 돼. 더 혼내야 돼. 이건 약과예요. 지난번에는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다음엔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상담하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로 시작하는 차별적 발언은 기본이시고요. 내년에도 아마 본교무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처음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아이들 머리 길이가 1.5cm고 거수경례를 하고 어머! 이 몇 가지 풍경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약간 이랬는데 당연히 학년 분위기도 굉장히 보수적이죠.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때릴 생각 1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학교 안에서 이제 조금 허용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야자를 강제로 한다거나 방과후를 강제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제 마음이 부대끼니까 설득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반은 아무래도 이탈자가 많아요. 이제 그랬을 때 딱 저희 학년부장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박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 다 풀어준다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잡아보려고 막 연기를 했다가 애들이랑 사이만 틀어지고 그 해는 그냥 망했어요. 진짜 반 아이들이랑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좋은 기억도 별로 없고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난 무능한 담임은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음에 3년차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생긴 대로 살자 싶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해 부장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참고로 조합원이셨어요. 지혜야 이러면서 너야 그랬더니 네 방법이 틀린 건 아니야. 정답 없어. 근데 네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건 알고 있으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자 시간이 이제 필수니까 데리고 계속 운동장 걸었어요. 제 고향 말을 쓰면서 사내 아이와 대화할 때 아이들이 그 운동장 돌 때 지 속내를 되게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요? 생활지도라고 하는 게 특별히 제가 윽박 지르거나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저랑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얘기하고 상담해. 물론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적당히 흘려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갇힐 필요도 없고요. 정답은 없다는 그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에 엄청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한테 안 맞는 전략을 선택하면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냥 교과 수업을 할 때였는데 교과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랑 너무 격이 없이 가까워진 느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말을 줄인다든지 아이들을 억압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경계를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랑은 안 맞는 방식이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까지도 다 사라지는 느낌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에 집중하셔서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 특히 고등학생이랑 이 초등생들의 생활지도는 이게 어떤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뭐 오토바이를 절도를 했다. 뭐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뭐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 근데 그 고등학생쯤 되면 애들이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을 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좀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 예, 막 이렇게는 하고 맞아요. 근데, 진짜? 뭘 말씀하시는지 너무 알아요. 근데 사건은 맞아요. 엄청난 사건을 쳤어요. 고등학생 아이들 담배도 많이 필 것 같은데 아. 어때요? 피죠. 그 남자 고등학교 저 첫 학교 그때 담임할 때는 진짜 많았거든요. 적발도 진짜 많이 했고 압수도 정말 많이 했고 막 절단식 이런 것도 했어요. 저 정말 좋아했어요. 중2 담임 선생님들. 저 남자 중학교도 있었는데 가장 하드한 학년이 중2인 것 같아요. 테스트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거는 걔네 뇌가 재정립되는 해라 그 아이들을 마냥 탓할 수만도 없어요. 아이들이 일단 오면 왜 기억나세요? 이렇게 싸우자 하고 와요. 일단. 누구랑? 교실 나랑 아니 눈에 걸리는 누구랑이라는 거. 진짜요? 눈빛이 달라져요, 걔네는? 중2는 그래요. 중3쯤 그래요? 되면 여기 약간 이제 균형을 맞나 봐요. 그리고 고1쯤 되면 전 작년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이래요. 자기를. 본인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진짜? 그래서 웃기고 앉았다. 이러면서. 그러죠. 두 분 다 지금 남고?
전 남녀공학이에요. 저는 공학입니다. 아, 두 분 다 공학이세요? 네. 네네. 어때요, 아이들이? 합반일 때랑 아닐 때랑 아니면 공학일 때랑 아닐 때랑? 남녀공학은 뭐 연애하느라 바쁘고요. 그쵸. 얼마나 꽁냥꽁냥. 그러니까 저희 때도 막 그렇게 저녁 시간 저녁 먹고 나면 학교 안 운동장을 이렇게 쉼없이 만들어 손잡고서 막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생님이 됐을 때 내가 이 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매일 궁금해지더라고요. 응, 보기 좋아요. 오. 응. 적당히 해라 이러면 이렇게 얼굴이 거의 포개졌다가 적당히 해라 소리는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체면도 차릴 줄 알고. 오. 나름 그걸 바라보면서 학교에 오는 애들도 있는 것 그치.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저 애들이 1순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러니까. 장난 급식 아니야. 다음으로 사랑이지 뭐. 연애를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애들이. 그럼 맞아. 연애해야 돼. 공학의 합반 약간 그런 커플들이 많죠. 아무래도. 네, 제 친구도 얘기해주더라고요. 막 지나가는데 막 뭐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거는 아유 일도 아니라고 막. 네, 맞아요. 합반이면은. 아,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성교육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맞아, 에티튜드가 맞아. 아니잖아요. 음. 대중이 많은 곳에서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허리 감고 뭐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뽀뽀하는 것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뭔가 딱 봤을 때 저조차도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요즘 좀 생각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되게 학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합반을 해보는 경험이. 제가 남고를 나오고 과는 중국어과를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고를 다니다가 여대를 간 셈인 거예요. 처음에 대학교를 갔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에만 맞아요. 서 계시면 귀가 막 빨개지고 오, 막 이렇게 차이가 되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눈을 못 저희 애들이. 쳐다보겠고. 오. 그래서 맞아요. 이 다른 성별이랑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알고 이런 게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면 저도. 전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잠시 저도 해봅니다. 공감합니다. 특히 남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남중을 엄청 선호를 하세요. 음.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치인다고. 이제 협력 강사 선생님이랑 같이 창체 수업에 들어가서 영화 촬영 수업을 하고 왔는데 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양상이냐면 여학생들이 한 2명 정도가 네. 감독하고 촬영을 맡아요. 아. 그리고 배우들은 남학생들이야. 아. 그래서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면 오오오 이래가지고 이렇게 연기하면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너 다시 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오오오 대체적으로 이 양상이 그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일부 치이는 면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저는 다른 성별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을 키우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좀 보고 배우는 것도 서로 있어야 된다고 아, 생각하고요. 네네네네. 신규 선생님의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활안전부장이잖아요. 저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의식하시는지 의식하지 못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역할 기대를 해요. 네가 생활안전부장이니까 네가 악역을 담당해야 돼. 네가 애들을 혼을 내서 맞아요. 기를 죽여놓고 맞아. 그래서 맞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담임이 그제서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말로는 안 하세요. 근데 눈빛을 보내고 기대해. 그리고 제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불편해하세요. 제가 오히려 애들을 좀 다독거리면 왜 애들을 기를 살리지? 맞아. 라고 맞아.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입 선생님만의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문제지. 그 좀 보태자면 네. 그 성차별적인 발언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인권 감수성이 소위 이제 흐릿한 분들이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계도 되게 흐릿하세요. 이럴 때는 저는 웃으면서 다 스트레이트로 까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장님 상당히 불편합니다. 알겠죠?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니, 최고 단수. 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웃으면서 네. 그렇게 왜냐면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부장님도 체면이 있으신데 민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웃기고 앉았다 이러면서 저 맞은편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정말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투머치 토커셨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찔린다. 저는 1학년 수업 따면서 3학년 근현대사도 해야 되는 총체적 난국에 처한 해였어요. 그 해.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꾸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헤드폰 끼고 있거든요. 이제 박재가 싸가지가 없다. 이런 학교에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 담임 지도도 못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총체적 난국이었죠. 진짜.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해에
구성원이 바뀌고 부장님이 난 대하는 태도만 바뀌었을 뿐인데 근데 저는 훨씬 행복도가 상승했고 그 이후로 저는 제 방식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됐어요. 어디 또 좀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그죠? 이것도 생각 비슷한 사람들 많으면 그럼요. 시너지가 빡 나서 또 엄청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랬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네요. 저 선생님이 너무 부러운 게 저는 끊임없는 지금 이게 몇 년 차 안 됐지만 한 8년, 10년 동안 계속 의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야? 이거 너무 네. 힘들어요. 저. 이게 한 번도 정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그 같아요. 생각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에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는 시기가 있고 수업에서 맞아요. 이제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면 맞아요. 담임에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제대로 하고 있나?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업무로 옮겨와요. 그래서 내가 끝이 업무에서 기획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 부서에 정말로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건가? 끊임없는 자기 의심. 교사가 그쵸 힘들어요. 참 자기 의심을 계속하게 돼. 교사는 힘들다. 교사는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도 그 갈등은 계속 하는데 그건 하나 한 것 같아요. 굳이 꼭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충분히 애쓰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다 모범생들로 컸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고 앞에는 좀 건방지게 뭐 막 길을 찾은 듯이 얘기했지만 사실 고민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전혀 그건 정답 없잖아요. 사람 대하는 거 정답 없잖아요, 쌤. 그죠? 맞아. 이게 교사라는 직업이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서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본인의- 이거 너무 네. 힘들어요. 저. 오늘 교실의 참견에서는 선생님들의 직장 생활, 교무실 살이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선생님들 재밌으셨나요?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한편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것이 고등학생이다. 고3 입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안녕! 안녕.